다시 봄, 우수. 우수, 눈이 녹아 비가 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때를 말한다. 이 시절의 따뜻한 햇살은 본격적으로 겨울 동안 꽁꽁 얼어있던 땅 속에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온기가 돌게 하여 세상에 비로소 봄이 왔음을 알린다. 그 사람은 우수와 같이 다가왔다. 소란스럽지 않은 따스한 힘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다. 취미 동호회에서 친해진 언니의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었다. 주선자끼리는 알지만 소개팅 당사자들의 정보는 서로 잘 몰랐다. 남자분이 과묵한 편이라 말을 안 할까봐 걱정된다며 상대 측 주선자와 통화를 했다. 그 전화 덕분에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기대감은 사실 대폭 줄었다. 당시 소개팅 100만 번 하겠다는 마음으로 횟수를 채워가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별 기대 없이 나섰다. 드디어 소개팅 날, 일정이 많았다. 오전과 오후 일정을 소화하며 계속 밖에 있느라 이미 체력의 반은 소비했지만 저녁은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렇게 만난 남자는 예상보다 말수가 많았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이어가서 오디오가 빈틈이 없었기에 어색한 순간이 생기지 않아서 편안했다. 이어서 맥주 한 잔 가볍게 하려고 이동하는데 비가 왔다. 우산이 없다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그가 잠깐 비운 틈을 타서 바닥난 체력을 채우기 위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금세 돌아온 그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일어나자고 한다. 집에 갈 수 있어서 내심 좋았지만 이렇게 헤어지기에는 아쉽고 미안해서 다음에 꼭 만나자고 당부했다.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 내내 일찍 보내준 그가 배려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호감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만났고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을 같이 먹었다. 그는 첫 만남부터 남을 배려하느라 욕구를 숨겨도 그 포인트를 기막히게 알아차리고 챙겨줬다. 그런 세심함은 관심과 배려로 다가와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토요일, 카메라 수리가 필요해서 영등포로 향했다. 이전에 한번 가봤던 수리점이어서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그와 통화를 했다. 그러다 문득 몇 시까지 하는지 시간이 확실하지 않아서 검색했더니 그 수리점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당황해서 사고가 멈췄다. 어떡해. 나 오늘 수리 꼭 해야 되는데 술집 망했네. 왜 미리 안 찾아봤지? 전에 가봤던 곳이라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토요일이라 일찍 끝날 텐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야 해? 여기 어디지? 어떡하지? 망했어. 당황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필터 없이 생각의 흐름대로 말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거렸다. 일단 지금 지하철 내려요. 어느 역이에요? 내가 다시 찾아보고 전화 줄게요. 기다려요. 그가 시키는 대로 지하철을 내렸다. 미리 찾아보지 않고 나온 나를 구박하느라 스스로 검색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얌전히 그를 기다렸다. 종로 어디에 수리점을 확인했다며 그리로 오라고 했고 본인도 그쪽으로 간다고 같이 가자고 했다. 영업시간도 확인했고 시간은 충분하니 안심하라고 했다. 실수 한 번에 무너진 나를 조용히 이끌어지는 그가 든든했고 그런 그에게 끌려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그를 만날수록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이 사람도 그린라이트가 켜져 있는 것이 분명한데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에 답답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러 갔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용기가 생겨서 참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편안하고 따뜻해서 좋은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대학원생이고 시간 강사여서 어떤 약속을 못하겠다는 대답에 나는 당신이 회사에 다니지 않아서 좋다고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이어서 호감이 간다는 말로 대답했다. 그렇게 가게를 나오는데 비가 왔다. 우산을 씌워주는 그의 팔에 팔짱을 끼며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일이에요? 라고 물으면서 만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점점 더 말랑해졌다. 매우 자주 연락하는 편인 나를 그는 당연하게 받아줬고
오히려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양해를 구했다. 늘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채웠는데 그때마다 그는 함께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도 편하게 이야기했다. 때로는 나 혼자 친구들과 만나고 오겠다고 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기꺼이 다녀오라고 했다.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고 지지해줬다. 그가 의문을 품는 경우는 그런 활동들이 지나쳐서 나의 체력 한계를 넘어 보일 때 한 번씩 왜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그가 제동을 걸어주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쉬어야 할 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그와 함께하면서 내가 하는 선택이 수용되는 경험이 쌓였다. 세상이 핑크빛이 되어 보였고 회사에서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해가 되지 않던 선배들이 이해되었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의 말이 편안하게 들렸다. 연애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을 실감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힘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고 엄마에게서 채워지지 않던 결핍이 채워짐을 느꼈다. 그랬기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무엇 때문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가 났다.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없는 그에게 내 마음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삐져서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에 빠져서 화가 났다. 결국 그는 집 앞으로 찾아왔고 식당에 마주 앉아서 눈으로 계속 화를 내며 말하지 않은 나에게 그는 어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 중인지 말하라고 재촉했다. 용기를 내서 당신이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화가 났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신이 수입이 없는 상태라서 결혼하자고 말을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책임질 테니 당신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로망이니 그걸 들어주면 된다. 라고 정리하고 양쪽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고 잡음이 없지 않았지만 남편과 둘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비했다. 사고 싶은 것들을 검색하고 비교할 때마다 결정을 못하고 고민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가 결정해 주었다. 그의 기준은 내가 어떤 걸 더 원하는지를 관찰해서 선택했기에 내 마음을 어쩜 이렇게 잘 알아주는지 싶어서 좋았다. 주로 혼자 생각하고 삐져서 다툴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하는지 말하라고 했고 다 듣고 오해한 부분과 자신의 의도를 다시 설명하는 그의 대화법이 안정감을 주었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이런 관계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아이와 관계된 모든 것들도 다 알아봐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데서 오는 피로가 쌓였다. 그에게 상의할 기운조차 낼 수 없었다. 고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선택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순간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혼자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했다. 그럴수록 나처럼 하지 않는 것 같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차곡차곡 쌓였고 마음이 점점 얼어갔다. 남편은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무시하고 도망다녔다. 그 시간을 묵묵히 지켜보고 버텨준 남편 덕분에 우리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 다시 그의 햇빛에 나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 복직 이후 회사 내 갈등이 커지면서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을 인식한 뒤였다. 회사에서 버티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당시 할 수 있었던 집안일은 밥을 챙겨서 같이 먹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것만 했다. 그런 나에게 뭐라 하지 않고 묵묵히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준 남편의 노고가 몇 년이 지나서야 눈에 보였다. 회사 생각에 매여서 주말에도 죽상을 하고 있으면 여행을 가자고 권하고 여행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일으켜 세워줬다. 덕분에 여행을 떠나면 회사 생각을 하지 않고 가족에게 집중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점점 어두워지는 나를 돌봐야겠다는 결심하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휴직하고 상담을 받고 무엇을 하던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지해 주었다. 내가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말해주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멋진 엄마라고 아이에게 말해주는 그에게서 받은
조용한 지지가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는 힘이 되어주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 라고 물어봐주는 그의 따뜻한 관심은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 다시 새싹을 피울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매년 나의 우수가 되어준 그가 있어 나의 겨울은 봄으로 옷을 갈아입는다.